네, 특정 기능성 음료에 이름을 붙여 000 아줌마 이런 말들 쓰죠. 중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실태는 어떤지, 노년의 성 문제를 경찰의 단속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희종 전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경찰이 종로 일대 네. 바카스 아줌마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요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 2월 달부터 예. 1개월간 단속을 했습니다. 이 종묘공원이 세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게 1995년도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특히 종묘는 95년도에 지정이 돼서 계속 그 세계 유네스코에 이제 지정돼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하면서 네. 문화유적지로 이름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바카스 성매매가 사실상 좀 치부이긴 하지만 영국 BBC에서 네. 공영방송이죠. 보도까지 돼서 네. 사실 그 한국의 어떤 치부를 드러냈다 이제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경찰에서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한 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적된 게 잘못하면 취소될 소지도 있고 예. 또 해외에서 전해오는 또 국내에서 전해오는 탑골공원 종묘 종로 3가가 너무 지금 노인들의 성매매라든가 또 그 야간에 고성방가 주간임에도 또 고성방가하고 잦은 폭행 사건 네. 이런 게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결국은 단속을 하게 된 그런 그렇군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33명 입건했다면서요? 네. 예,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60대 중반부터 많게는 82세, 3세까지인데 그럼 중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죠. 노년이네요. 노년, 예. 노령층이라고 보면 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곳은 한 350에서 400명 정도가 이런 업을 사실 추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예. 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단속된 게 성매수남 15명, 그다음에 성을 파는 이제 노인분들 15명, 또 호객꾼 그렇게 3명에서 33명을 단속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이 노인층이 꼭 이런 어떤 성매매 단속만이 능사냐 하는 거는 현지 경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상당히 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예. 왜 그냥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대안도 없이 노인들을 자꾸 몰아세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동안은 뭐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았는데 예. 이렇게 단속에 나선 거는 BBC 방송의 보도가 결정적이었습니까? 뭐 BBC 방송의 보도도 있었지만 네. 대내외적으로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네. 이 종묘, 이 문화 소중한 유산이 이러한 외적인 요소로 더럽혀지고 또 오명을 또 뒤집어 쓰게 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 확산이 됨으로 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 유적지를 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품격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바카스 아줌마가 월말이 되면 네. 더 많이 나오신다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예, 65세 이상 이제 노령연금이 25일 날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은 이제 노령층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걸 이제 타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아마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걸 노리고 이 바카스 아주머니들이 이 기간에 네. 25일 이후에 연말까지 한 일주일 간격에 부쩍 노인분들을 유혹하는 이런 행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카스 아줌마가 성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뭐 음료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이기도 하고 예. 강도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냥 지금 그 보도가 됐지만 부산 지역에서 이 49세 된 여성이 예. 72세 된 노인을 공원에서 이제 유인해 가지고 우리 재미를 보자 뭐 이런 형태로 유인을 해서 결국은 모텔에 함께 들어갔는데 네. 이 시스로 들어가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자양강장제에다 수면제를 타서 네. 그다음에 이제 먹이고 잠이 든 사이에 한 150여만 원을 이제 강취죠 사실은 뭐 훔쳐 나온 거지만 사실은 이 강도의 의사로 보기 때문에 강취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노인들 70대 노인들을 무려 한 10여 명이 해서 1,300만 원 가량을 예. 그렇게 이제 훔친 분이 체포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노인들이 그 발기부전 치료제라든가 이런 걸 또
어떤 그 중국에서 들어온 검증이 안 된 이런 약을 또 주문을 해서 예. 한때는 뭐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분까지 계셨죠. 그렇군요.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자, 이제 좀 주제 바꿔서요. 인천에 있는 섬 대청도에서 네. 지난 1년 동안 4억 원대 도박판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가수 태진아 씨의 해외 도박도 문제였습니다만 여기는 섬의 주민들 또 관할 군청 공무원들 여기까지 다 포함됐다는데 예, 대청도 일단 좀 작은 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대청도가 서해 5도에 들어가는 네. 대청도인데 사실 인구는 한 1,100여 명 정도 거주하시고 네. 이 대청해전이라고 제법 해서 큰 섬이네요. 예, 2009년 11월 10일 날 북한군하고 오전 11시에 우리나라 해군하고 북한군이 서로 추격전이 벌어졌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작년 1월 달부터 39세, 49세 홍모 씨, 조모 씨인데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도박장을 만듭니다. 이 펜션도 만들고 두 군데다가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이렇게 빌려주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고리대금업을 해요. 예. 3억 정도를 가지고 꽁지처럼 꽁지라고 하죠. 은어 도박 그 자금을 빌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뭐 돈을 못 갚으면 굴삭기도 뺏고 또 자기 건설하는 어떤 막장 그 노동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임금을 싹 예. 제하는 예. 이런 형태의 아주 악랄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된 그런 사안이죠.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1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단속이 안 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출소장도 있을 텐데. 네. 여기에 지금 한 30여 명이 입건이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옹진군청 직원도 있었고 지금 그 내사 단계를 벌이고 있는데 파출소장이 1년 정도 되는 그 파출소장이 이제 부임을 해와가지고 이 소위 업자들하고 예. 이 도박장 개장하는 업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또 예. 유착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인데 개인적인 취재를 해보니까 그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는데 옹진군청 공무원도 지금 여기서 도박을 했던 부분들 또 파출소장이 유착이 된 그런 이제 혐의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섬이라는 건 정말로 그 가족 같은 그런 예. 분위기고 또 그 안에서 도박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여 동안 이 1,000여 명에 사는 이 섬에서 이런 행태가 비밀이 진행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꼭 직접 적극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알고도 하면.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의 예, 성격이 직무유기로서 짙죠, 뭐 네. 공무원 뭐 윤리강령이나 공무원법이나 아니면 또 징계 절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형사적인 입건될 네.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대청도라고 하는 섬뿐만 아니라 섬이라고 하는 어떤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네. 다른 섬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 2년여 전에 네. 전남 신안에서 강제 노예 예. 그 노역 시킨 그렇습니다. 염전에서. 이게 이제 그렇죠. 예. 염전 노예. 그래서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됐었는데 충격적이었고. 근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섬에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경찰 내부에서도 지침을 내려서 이 네. 부분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그 유착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지침이 내려가서 예. 이 단속을 해라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로 철저한 단속을 하고 네. 또 그 주민들 간에 섬에 그 옹기종기 모여 사는 주민들 간에 이해감을 생기고 또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유착이 되는 공무원들이 없어야 된다는 네. 그런 요구 조건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명 가수도 문제가 됐고 지금 섬마을의 조용한 섬마을의 주민들도 지금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또 전세버스 기사들도 문제가 돼서 도박을 하느라고 제대로 밤새서 도박하느라고 졸다가 운전하신 분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이게 심각하죠. 예. 이제 전세버스나 통근버스 또 관광버스 이분들이 저녁 8시에 이 도박장에 모여가지고 도박을 몇 시까지 하냐면 아침 새벽 5시까지 도박을 합니다. 예. 그리고 7시부터 운항을 하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졸음운전이 사망사고 2배 이르거든요. 예. 2014년 3월 달에 송파구청 앞에서 졸음운전 해가지고 20여 명이 사상된 그런 보도도 크게 됐었죠. 근데 지금 독일의 그 비행기, 프랑스, 예. 루프트한자, 예. 이것도 좀 점원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험습니다. 예. 이 결국은 150여 명의 이런 승객을 본인 혼자 자살을 하고 싶으면 혼자 해야 되는데 예. 정말 자살했듯이 또 뭐 유사한 사례죠.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건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40명, 맞습니다.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운전인데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약 3초 내지 4초를 시속 100km로 운전할 때 네. 보통 100m가 그냥 눈 감고 달리는 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복이 된다고 하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정말 위험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업을 무책임한 하는 일이죠. 분들이 예. 아침 5시까지 도박을 하고 1시간 정도 샤워하고 밥 먹고 7시부터 운행을 한다는 게 예. 이게 정말 끔찍한 생각을 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일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도박을 할 정도로? 사실 일정이 없죠. 예. 왜 그러냐면 빡빡할 텐데. 예. 전날 퇴근을 하고 예.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통근버스나 회사원 통근버스 또 관광버스 이런 운전자들이 단 5시까지 도박을 하고 7시에 씻고 나와서 밥 먹고 7시부터 운행을 한다는 게 예.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러지 그 참고인 진술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가다가 승객이 조는 걸 깨워주는 경우도 예.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아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전국적인 단속을 지금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세버스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모여서 이렇게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어느 국회의원은 도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전비서를 채용하는 그런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